에피소드 같은 건 없습니까? 뭐 물건이 분실됐다고 막 한다라든지 기억나는 에피소드 같은 거 있을 것 같은데. 에피소드가 있죠. 사실 이런 말 너무 솔직한 얘기긴 한데 저희가 1호점에서 배관에 한번 물이 샜어요. 누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벽 쪽에서 터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 배관에서 물이 새는 거예요. 그리고 고객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마침 또 그때 제가 현장에 있었거든요. 고객분이 바로 발견해가지고 연락 주셔가지고 제가 바로 가서 조치를 하긴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큰 피해는 없었거든요. 근데 사례가 있더라고요. 다른 브랜드들은. 그래서 물이 새가지고 물이 무릎까지 차고 지하에서 발목까지 물이 차가지고 짐이 다 젖은 바람에 보상을 다 해줬대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걸 겪고 보험을 가입을 하려고 풍수해보험 이런 거. 예, 그 누수보험. 근데 모든 보험사가 누수보험을 안 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엔 찾았어요. 찾았는데 1년에 보험 비용이 300만 원 달라고 하는 거예요. 가입을 하긴 했는데 부담스럽습니다. 사실은. 한 군데밖에 없나 보죠? 네. 찾아본 데 중에서. 네네. 근데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은 다른 보험사들도 좀 프로그램을 만들었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모든 창고 브랜드들은 누수보험은 가입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비용이 비싸니까. 주로 어떨 때 누수가 생기냐면 스프링쿨러 오작동 그리고 배관 터지고 그런 거. 그리고 비가 막 억수같이 많이 왔을 때 그때 물이 셀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좀 보관이 제한되는 물품 같은 게 좀 있죠. 주로 부패하는 것들, 과일, 음식, 그리고 화학 제품 그런 것들은 저희가 보관을 못하게 하는데 근데 고객이 작정하고 숨기고 가지고 들어오시면 방법은 없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그런 리스크는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런 리스크는 없어요. 네. 그러면 이게 돈을 안 내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가 기간 있죠. 만료. 네, 헬스장도 맞아요. 락커 안 빼고. 맞아요. 이것도 그런 경우 있어요. 한두 분. 근데 저희가 취했던 방법은 사실은 계약서를 다 썼기 때문에 사실은 강제로 이렇게 짐을 건드려도 저희가 유리한 상황이긴 해요. 사실은. 처음에 계약을 할 때 2주나 한 달 이상 미납 시에는 저희가 강제로 짐을 빼겠습니다. 라고 동의를 다 받고 하거든요. 강제해도 되지만 그러지 않고 그냥 계속 전화로 드리죠. 부탁을 드립니다. 짐 좀 빼주십시오. 그럼 빼지 않으시네요, 실질적으로는. 부탁을 해서 빼게 하죠. 전화를 계속 그러면 하세요? 하시죠. 네, 아무래도 사람이 얘기하는데 완전히 배째라고 하는 식의 그런 고객분을 만나지 못했는데 아마 있겠죠. 미래에 나올 수 있겠죠? 있을 수 있죠. 예. 옛날에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 네. 무인 아이스크림점도에 거기 들어가서 눕고 막 아이스크림 막 꺼내 먹고 맞아요. 그 CCTV에 다 찍혀가지고 그죠. 청소년들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학생들이었던 걸로. 네, 맞아요. 그런 그런 건 없습니까? 그런 사람. 다행히도 제가 하고 있는 서비스가 공유 오피스와 미니 창고다 보니까 사용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정해져 있어요. 미니 창고 개수가 50칸이다. 그럼 50명의 고객이 끝이에요. 공유 오피스도 데스크 개수가 100개다. 그 100개가 끝이에요. 그 더 이상 고객이 안 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특정 다수의 분들이 오시는 건 아니라서 이제 그런 위험은 없습니다. 제가 운영해봤을 때는. 좀 깔끔하네. 깔끔하죠. 무인 아이스크림보다는 조금 훨씬 낫죠. 경쟁에서 이기는 노하우는 가격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고.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제 가격과 브랜딩과 그리고 빠른 고객 응대 정도일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빠르게 응대하십니까? 이제 보통은 이제 다른 브랜드들은 제가 해보니까 조금 이제 거치세요. 러프하세요. 러프하다. 예. 예를 들면 조금 험악하시거나 뭘 할 건데 고객이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답변 안 해주시고 자기가 필요한 것만 물어보시기도 하고 조금 이제 거친 분들도 계시고 대신에 저희는 이제 최대한 고객분 입장에서 친절하고 빠르게 응대를 해드리려고 하죠. 그래서 지금은 안 그런데 저희가 이제 공실이 있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영업시간이 지나서도 다 응대를 해드렸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이제 공간이 다 차서 딱 오후 6시 되면 이제 전화를 안 받긴 하는데 공간이 다 안 차 있을 때는 주말 밤에도 응대를 해드리고 저희 같이 일하는 팀원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 전화로도 상담이 되는군요? 모든 계약은 전화로 이루어집니다. 전화가 오시면 저희가 이제 예약 링크를 보내드리고 그 링크에 개인정보를 입력해 주시면은 이제 현장에 오셔서 전화하면서 지문 등록도 하고 비번 설정도 하고 그렇게 도와드리고 있어요. 고객을 사실은 만나지 않고 영업이 가능합니다. 비대면으로. 스터디 카페도 아시겠지만 스터디 카페가 무인으로 하잖아요. 사실은 키오스크를 드리면 무인으로 할 수 있어요. 이 사업은. 근데 저희가 초반에 키오스크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전체 인테리어 예산 대비 키오스크의 비용이 부담스러웠어요. 키오스크를 하나 드리는데 최소 한 800만 원 정도는 들거든요. 그렇게 많이 드는 겁니까? 정말 저렴한 곳은 600만 원 정도도 봤어요, 제가. 근데 그런 곳은 조금 걸으셔야 돼요.
하다가 서버가 없어질 수도 있고, 막 관리가 안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안정적이고 신뢰도가 있는 키오스크 업체랑 하실 거면 한 1,000만 원 정도는 들이셔야 되지 않나. 하여간 좋은 건 다 돈이야. 네, 돈이에요, 전부. 이 공익창고 사업의 장점과 단점. 창고의 단점은 매출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매출의 한계가 명확하죠. 월 300. 끝. 그 이상 올라갈 게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런 기반 없이 내가 내 브랜드를 만들어서 창업을 하시게 되면 매출 대비 건드려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나는 이 공간에서 매출이 300밖에 안 나오는데 홈페이지도 만들어야 돼. 카카오 채널도 운영해야 돼. 블로그 운영해야 돼. 네이버 지도에 사진 올려야 돼. 사진 촬영해야 돼. 뭐 청소해야 돼. 뭐 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꼴랑 그 300만 원 매출 일으키자. 저희도 마찬가지죠. 저희도 매출이 뭐 한 250밖에 안 나오는 1호점을 위해서 홈페이지 만들고 도메인 사고 블로그 만들고 브랜드를 하나 만들다 보니까 그 브랜드에 필요한 기반을 다 만들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상황인데, 근데 그거는 어쨌든 제가 발품 팔아서 하면 되니까, 제가 시간 써서 하면 되니까 한 건데, 이거를 다 외주를 준다? 그럼 하시면 안 되죠. 내가 직접 하실 수 있으면 하면 되는데. 혼자서 할 수 있을까요? 일반 직장인들도? 직장인 분들인데 좀 내가 이런 뭐 홈페이지나 블로그나 이런 온라인 쪽의 작업이 나는 잘한다. 우린 되잖아. 우리 자신 있는 우리 분이다. 적배들은 다 되잖아. 그런 분들이라면 괜찮죠. 사실 뭐 내가 홈페이지 안 만들더라도 내가 네이버의 모두 홈페이지로도 할 수 있다. 뭐 그런 분들이라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결국에는 규모의 경제를 이렇게 좀 차곡차곡 쌓아 올려야 되겠네요. 매출이 상당히 딱 정해져 있어서. 맞아요. 크게 하신 게 좋아요. 그래서 아까 최소의 평수를 물어보셨잖아요. 근데 제가 40평 말씀드렸는데 한 100평. 그냥 100평 이상을 하셔야지 좀 할만하지 않을까. 내가 이 40평 공실을 뭐 해결하겠다. 내가 관리가 수월한 서비스로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도 저는 미니창고를 추천드리지만, 내가 이 미니창고로 인해서 뭐 제2의 현금 흐름을 만들겠다라고 하시면 최소한 60평, 70평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직접 일하시는 인건비 정도는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이게 판단을 좀 해야 되겠네요. 네. 건물주분하고 그렇게 수익 쉐어를 하는 방식으로 할 건지, 아니면 이제 임대료를 내고 내가 이제 네. 거기서 창고를 운영할 건지. 제일 좋은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지하 상가 경매를 받으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대신 조건은 있어요. 조건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입지에 대한 조건. 네. 베드타운이면 좋고, 차량이 지하로 바로 진입이 가능하면 가장 좋아요. 그 슬로프 길을 따라서 내 창고 공간과 바로 만날 수 있다. 제일 좋습니다. 사실 저희 미니 창고 1, 2호점의 가장 큰 컴플레인은 그 주차 문제입니다. 주차를 하고 차에서 짐을 꺼낸 다음에 저희 창고까지 짐을 가지고 오는 동선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사실은. 근데 그에 대한 컴플레인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저희 최근에 오픈한 남양주점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바로 다이렉트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굉장히 이용하기가 편합니다. 그 남양주 거기도 그럼 베드타운이. 네, 맞아요. 네. 딱 그 원칙이 있구나. 네. 그래서 그런 조건인 지하 상가를 매입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내 돈 들여서 인테리어까지 했는데 초반에 영업이 안 될 때 임대료까지 뭐 한 6개월 정도를 생돈으로 내야 되는 것도 조금 부담일 것 같고. 근데 물론 사업을 하시면서 그 정도의 예산은 미리 확보를 하시겠죠. 네, 초반에 영업이 안 될 때 내야 할 임대료에 대해서도 확보를 하실 것 같긴 한데, 제일 좋은 거는 내 상가에서 하는 게 제일 좋죠. 그리고 임대료 내는 것보다 대출 이자를 내는 게 더 금액이 낮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더 낫다고 봅니다. 제가 아는 분도 대전에서 경매로 낙찰받아가지고 네. 한 250평인가 300평인가 와. 되는데 이제 해서 이런 이제 공유 오피스로 하고 또 또 이제 서울로 올라오셔가지고 또 어. 직접 이렇게 하나씩 늘려나가고 계신 분이 있더라고요. 오. 굉장히 돈이 원래 있으시죠. 원래 경매를 하셨던 분이니까. 네. 근데 진짜 의리의리하게 이렇게 삐까뻔쩍하게 유튜브 촬영할 수 있는 데도 있고, 오. 이런 회의실도 있고, 네. 이렇게 이제 업무 보실 수 있는 공간도 있고, 회의실도 있고, 네네. 진짜 다양하게 이렇게 딱 입맛대로 구현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자기 거라는 거, 그게. 그러니까 이제 좀 더 편안하게 이제 맞아요. 운영을 할 수가 있겠죠. 내 상가면 뭐 부담스러운 게 대출 이자와 관리비밖에 없죠. 인테리어 비용도 대출 받았으면 그 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이자도 있을 것이고, 예, 그것만 부담하시면 되죠. 본업으로는 달라들기에는 직장이 있으신 분들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부업 정도로는 괜찮겠다.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창고 같은 경우에는 직장이 있어도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고객 응대를 그때그때 즉시 해주시면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고 하면 고객 응대를 하는 시간을 정해서, 예를 들면 내가 퇴근 시간이 뭐 7시다 그럼 7시 이후에만 쌓여있는 고객분들에게 전화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아까 창고도 꽉 찼다고 했잖아요. 그럼 네. 그 예상 수익률대로 딱 그게 지금 굴러가고 있습니까? 아니요, 예상보다 한 70% 정도 나오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영업이 안 될 때는
되게 저렴하게 가격을 내고 해드리기도 하고, 두칸 쓰시는 분들한테는 30% 할인해드리기도 하고, 1년 결제 한 번 하실 분들한테도 뭐 20%또 할인 더 해드리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예상보다는 한 30% 정도 덜 나왔습니다. 그럼 그게 지금 1호점 창고 같은 경우에는 운영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이제 2년째인 것 같아요. 2년 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딱 안정적으로 네, 1, 2호점 둘 다 지금 만실이고, 이제 여기서 한 칸이 비냐, 한 칸이 차냐, 두 칸이 비냐, 한 칸이 차냐, 뭐 여기서 계속 꿈틀꿈틀대면서 가는 겁니다. 아까 장점 말씀하셨는데, 물어보셨는데, 제가 봤을 때 제일 좋은 장점이 매출이 하락하는 구간이 한 번도 없었어요. 1, 2호점 둘 다. 고객분들이 계속 누적이 될 뿐이지 이탈률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해 봤을 때는 이탈률이 30%였어요. 10분 중에 3분만 나가십니다. 공유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이탈률이 50%거든요. 10분 중에 5분 이상이 나가요. 근데 미니 창고는 나가시는 분보다 들어오시는 분들이 더 많았고요. 모든 구간에서 상승하는 매출을 보여줬습니다. 창고는 어떤 분들이 좀 운영을 하면 좋을까요? 어떤 성향의 사람들이 성향의 분들이 맞을까요? 꼼꼼하신 분들이면 좋지 않을까요? 근데 그다지 성향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창고는. 왜냐하면 창고는 네. 이게 고객하고 만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냥 맨 처음에 계약할 때 있잖아요. 그때 전화로 한 30분 정도 통화하시면 돼요. 30분요? 30분 동안 지문 등록도 도와드리고 도어락 비밀번호도 바꿔드리고 여러 가지 안내를 좀 해드리면 되는데, 뭐 자동이체 예를 들면 이게 좀 중요하다. 창고를 대부분 자동이체로 계약을 하십니다. 아까 그런 미납에 대한 리스크를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왠지 그건 것 같아요. 그 다락 브랜드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처음에 다락이 보니까 자동이체로만 계약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자동이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 해야지 좋은 거예요. 그렇죠. 뭐 대기업에서 하니까. 네. 네, 그래서 자동이체 업체 중에 더빌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네. 그 업체가 수수료가 1년 전체로 해보니까 1.6%가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우리 보통 왜 카드 결제하면 카드 수수료가 0.7%잖아요. 근데 자동이체를 하면 자동이체 뭐 수수료하고 자동이체 이용료하고 다 합쳐보니까 전체 금액에서 퍼센테이지가 한 1.6% 이상이었고요. 동시에 저희가 또 사이다페이라는 서비스도 이용을 하고 있어요. 사이다페이. 그것도 이제 뭐냐면 별도의 가입이 필요 없이 문자로 온 링크에다가 카드 번호만 입력을 하면 바로 결제가 되거든요. 그런 거 있죠. 걔도 전체 수수료 제가 해보니까 한 1.6%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냥 비슷한 퍼센테이지면 그냥 자동이체 하지 말고 그냥 사이다페이 쓰자. 왜냐면 자동이체를 하게 되면 또 저희가 또 서류 받아가지고 또 업체에 넘게 되거든요. 그러지 말고 그냥 사이다페이를 쓰자 해서 그냥 사이다페이 쓰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 매월 링크를 뿌리는 거예요? 들어오시는 고객한테. 새로운 신규 고객 오시면 그 링크를 드리고 여기서 결제하셔라. 그러면 정기적으로 결제가 될 거다. 하면서 결제가 되고, 그 시간 동안이 한 3-40분 정도 돼요. 그걸 전화로 하는 거예요? 네, 전화로 하는 거예요. 좀 길죠 사실은. 좀 긴데?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아니면 키오스크 쓰셔야 돼요. 키오스크가 나온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키오스크 전화 한 3명만 하면 기빨릴 것 같은데. 90분이잖아요. 3명이면. 그럴 수 있죠. 네, 그렇죠. 대단하시네요. 근데 저희 팀원이 해주니까. 어쨌든. 사실은 저희 전화하는 데는 저희 팀원이 해주고, 저희 팀원이 고생 많이 하죠. 그래서. 팀원 잘 챙겨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네, 사실 동업자예요. 지분도 쉐어하고, 네, 말이 팀원이지 동업자입니다. 요 앞에 이정현 매니저도 동업자고, 다 같이 저희 지금 지분 쉐어해가지고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럼 동업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것도 중요해. 동업이요? 동업은 어떤 성향과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하게 되셨는지. 동업은 아무래도 자기와 다른 성향인 사람과 같이 해야죠. 다르시군요. 다르죠, 저희는. 저희 셋 다 성향이 다 달라요. 저희는 그 갤럽 강점 분석이라는 굉장히 MBTI 심층 버전이 있거든요. 이제 그걸 통해서 저희 각자의 성향을 다 분석을 했고요. 대표님은 어떤 성향이시나요? 저는 이제 좀 행동이 앞서가는 스타일이고요. 실행력. 그리고 나머지 팀원분들은 한 분은 굉장히 분석적이고, 여기는 굉장히 중립적인 사람이에요. 사실은. 중립? 누구의 편도 들지 않는. 박쥐로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그거를? 그래서 이 친구는 고객분들과의 소통을 굉장히 잘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제가 이렇게 뭐 유튜브도 나오기도 하고 활발해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저는 남의 얘기 듣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사실은 좀 귀찮아요, 사실은. 그냥 귀찮은데, 우리 다른 팀원분들은 고객분들하고 대화하는 것도 굉장히 잘하고, 또 정성껏 들어주고, 그래서 고객분들과 또 친구가 되어주고, 물론 저도 하는데 이제 저보다 더 잘하고, 대신 저는 조금 더 디자인 쪽과 또 공간 설계와 브랜딩과
브랜딩, 그리고 이제 건물주하고의 그런 관계 유지, 데이터 정리 같은 것도 제가 좀 하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비슷한 사람보다는 이렇게 좀 다른 다른 분들. 성향을 네. 만나는 게 좀 더 오래 가고 더 발전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상대방이 분명히 저보다 나은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적극적으로 해주고, 많이 그쪽으로 밀어주고, 잘하는 걸 더 잘하게 해주고, 못하는 거는 인정해주고, 못하는 거 실수하거나 못하고 하는 것들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잘하는 걸 더 잘하게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